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7차시 점과 좌표 단원을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내분점과 외분점입니다. 자, 목차는 내분점, 외분점 공부를 할 거고, 그다음에 연습 문제 풀도록 할게요. 참고로 오늘은 제출해야 될 과제가 없어요. 우리 모의고사랑 그 이제 학습지 그 중간고사 풀던 거 있죠? 네, 그거만 작성해서 잘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분점 먼저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내분점이란 건 뭐냐면요. 자, 점 A와 점 B가 이렇게 있고요. 점 A와 점 B를 잇는 선분 AB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점 P가 있어서 점 P가 선분 AB를 내분한다 라고 하는 그 말 뜻은 뭐냐면 점 P가 선분 AB 위에 있어서, 자, 위에 있다는 말은 선분 요 선상에 있다는 뜻이죠. 위에 있어서 선분 AP와 선분 BP의 길이의 B를 M 대 N으로 나누는 그 점을 우리가 내분점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내분점이란 건 뭐냐면 선분 AB 위에 있는 점으로서 AP와 P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M 대 N으로 나누는 그런 점을 M 대 N 내분점, 선분 AB의 M 대 N 내분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내분점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자, 먼저 수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수직선 상의 한 점 A와 한 점 B. A의 좌표를 x1, B의 좌표를 x2라고 하고, 점 P는 AP와 BP, 즉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 P의 좌표를 x라고 할 거고, 우리는 뭘 할 거냐면요. x를 구해 볼 거예요. 자,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볼게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AP와 BP, 선분 AP와 선분 BP의 길이의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P고요. 자, 실제 AP의 길이는 얼마냐면, 자, 수직선상에서 어떤 선의 길이를 따질 때는 오른쪽에 있는 값에서 왼쪽에 있는 값을 빼면 되죠. 그래서 x-x1이 AP의 길이고요. 자, BP의 길이는요, x2-x를 계산하면 선분 BP의 길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x-x1 대 x2-x1, x는 m 대 n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비례식에서 내항과 외항의 곱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m x2-x는 n x-x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를 정리하면 mx2-mx는 nx-nx1이 되겠죠. 자, 그럼 x는 x끼리, x1, x2는 x1, x2끼리 한번 살펴보면, 자, 얘를 이렇게 넘기고 얘를 이렇게 넘겨볼게요. 그러면 mx2 더하기 nx1은 x가 공통이고 m 더하기 n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양변을 m 더하기 n은 사실 m도 자연수고 n도 자연수기 때문에 양변을 m 더하기 n으로 나누면 결과 x는 어떻게 되냐면 m 플러스 n 분의 mx2 더하기 nx1 이렇게 좌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 P의 점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만약에 점 P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를 점 P는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라고 한다면, 요 P의 x 좌표는, 저 P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요 m과 n을 더하세요. m 더하기 n을 계산하고요. 자, 분자를 보면 mx2 더하기 nx1이죠. 자, 그러면 mx2 이렇게 곱해서 분자에 써주시고, nx1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시면 요게 뭐냐면 P의 좌표가 돼요. 그래서 약간 크로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AP 있는 쪽에 있는 M과 B의 좌표 X2를 곱하고 BP에 있는 쪽 N과 A 좌표 X1을 곱해서 더한 거를 분자에 써주시면 요 놈이 뭐다? 요 놈이 그 내분점 P의 좌표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보통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수직선상에 쓰지 않고 좌표 평면에서 많이 쓰거든요. 자, 그래서 좌표 평면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이쪽 그림으로 와 보시면 점 P는 이거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점 P는 여기 있는 선분 점 A와 점 B를 이은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자, 요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를 구하고 싶은데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의 좌표라는 거는 X좌표와 Y좌표, 즉 X값과 Y값 두 개를 구해줘야 되죠. 자, 두 개를 각각 구해주셔야 되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A의 X좌표와 B의 X좌표를 각각 M 대 N으로 내분하는 방금 요 방법 있죠? 그러니까 수직선이라고 생각하고 A는 X1, B는 X2, P는 X라는 좌표로 수직선상에 놓고 얘를 거기서 M 대 N을 내분하는 점을 계산하세요. 그러면 P의 X좌표는 우리가 방금 구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Y도 마찬가지로 따로따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Y도 자, 얘도 수직선상에 그냥 Y1, 얘는 Y2, 얘는 Y라고 생각하시고 똑같이 수직선상에서 M 대 N, Y1과 Y2를 이은 그 선분을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을 Y라고 하면 그 Y 값을 똑같이 수직선에서 했던 방법대로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둘을 순서쌍으로 써주시면 M 대 N으로 내분하는 그 P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X는 X끼리 내분해서 한번 써주고요. Y는 Y끼리 내분해서 한번 써주시면 그걸 순서쌍으로 묶어서 표현하면 좌표 평면에서의 M 대 N 내분점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아, 종이 쳤네. 자, 종소리가 끝나고 잠깐 얘기할게요. 자, 미안합니다. 자,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그 사실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닮음비 때문에 사실 그래요. 자, 잘 보면 요 선분을 평행이동을 해서 이렇게 이어주시고요. 자, 요 선분을 초록색으로 쓸게요. 요 선분을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Y좌표는 뭐 요쯤 여기랑 같은 높이일 거고 요 X는 여기서 만나겠죠. 자, 어쨌든 얘가 M 대 N이고 요거 보면 수직으로 올렸거든요. 그리고 요 각이 공통이에요. 요 작은 삼각형과 요 큰 삼각형 둘 다 직각이고 한 각이 공통이기 때문에 무슨 닮음? 그쵸, AA 닮음이에요. 닮음인 두 삼각형은 닮음비가 항상 일정하죠. 닮아있는 비율이 일정한데 그 닮음비는 어떻게 우리 약속했냐면 대응하는 선분의 길이의 비로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파생된 정리가 뭐였냐면 자, 사실 이거죠. 이렇게 있고 평행선 이렇게 평행선을 따졌을 때 자, 요거 대 요거는 이거 대 이거 성립했던 거 기억나나요? 네, 그거 이용하시면 돼요. 그거 이용해서 M 대 N은 여기도 M 대 N. 근데 이 M 대 N은 결국에는 요 X좌표끼리의 M 대 N을 얘기하고 요 P의 X좌표는 X1과 X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X좌표끼리 M 대 N을 내분해서 쓰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Y좌표도 이렇게 수직으로 이어보면 요 작은 삼각형과 요 큰 삼각형은 역시 닮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M 대 N이니까 여기도 M 대 N이 되겠죠. 네. 평행선의 닮음인 삼각형에서의 요 두 평행선의 성질 이용하시면 여기도 여기는 N 대 M이네요. N 대 M. 어쨌든 그거 이용하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성질은 요 평행선에서 생기는 그 닮음에서 파생되는 성질 있죠. 여기가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인 거. 근데 닮음비는 사실 아니죠. M 대 N 플러스 N이 닮음비긴 한데 어쨌든 거기서 파생되는 정리라서 M 대 N 요 길이 B가 평행선상에서 만나는 요 반대편에 있는 두 교점과의 길이의 B도 항상 M 대 N이 되더라 라는 거를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이용하면 각각의 내분점 구해서 순서쌍으로 써주면 된다 라는 결과만 아시면 돼요. 사실 이 결과만 잘 알고 계시고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분점도 사실 비슷한 개념인데요. 자, 외분점은 자, 점 A가 있고 점 B가 있어요. 그러면 점 A와 점 B를 이어서 선분 AB를 만들 수가 있죠. 자,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한다 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자, 선분 AB를 연장하세요. 이렇게 쭉 연장하시고 얘를 쭉 연장하세요. 그러면 AB, 선분 AB 위에 있지 않은, 자, 여기는 없어야 돼요. 요 선분 AB 위엔 있지 않고 P가 외분하는 점이 되기 위해서는 요렇게 선분 AB 밖에 있는 AB의 연장선상 위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만약에 내가 AP 대 BP가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 P다라고 한다면 선분 AB 밖에 있는 어떤 점이 있는데 그 점이 AP의 길이와 BP의 길이를 M 대 N으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자, 만약에 P가 요 A와 가까이 있다는 말은 M과 N 중에서 누가 더 크다는 거죠? 그렇죠. M보다 N이 더 크다는 거겠죠? M보다 N이 더 크면 요 B 쪽에 있는 N이 더 크면 B랑 더 멀리 있어야 되니까 이 점 P가 A 쪽으로 연장한 선상에 있어야 될 거고요. 자, 만약에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또 새로 Q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제 M 값이 N 값보다 크다면 점 Q는 어디 위치해 있냐면 B 쪽에 위치해야만 하겠죠. 자, 왜냐면 요만큼이 M이고 요만큼이 N이 될 건데 자, AP와 BP를 M 대 N으로 즉 AQ와 BQ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데 M 값이 더 크다면 A가 더 많이 와야겠죠. 그러니까 B 쪽에 외분하는 점 Q가 위치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외부는 약간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M 값이 큰지 N 값이 큰지 즉 요 외부라는 요 비율이 누가 더 큰지에 따라서 A 쪽 연장선상에 있는지 B 쪽 연장선상에 외분점이 있는지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어쨌든 외분한다는 거는 선분 AB에 위치 않은 AB의 연장선상 위에 있는 점을 얘기한다. 근데 그 외분하는 비율에 따라서 A 쪽에 있을지 B 쪽에 있을지는 그 M과 N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수직선상 역시 똑같이 구해 볼게요. 자,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주고요. 여기를 점 A, 여기 이제 외분하는 거니까, 자, 여기를 점 A, 여기를 점 B, 자, 여기를 P라고 할게요. P의 좌표를 X라고 하고요. A의 좌표를 X1, B의 좌표를 X2라고 할게요. 그리고 점 P는 AP 대 BP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역시 여기도 길이가 X1-X가 될 거고 요만큼 BP의 길이는 X2-X가 되겠죠. 자, 그러면 비례식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자, 이렇게 될 거고요. M 대 N. 자, 내항과 외항 곱해서 정리하면 mx는 nx1-nx. 자, x는 x끼리 나머지끼리 묶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항을 합시다. 그러면 mx2-nx1은 m-n의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를 구하기 위해서 m-n분의 mx2-nx1 이렇게 식을 내가 바꿔놓을 수가 있죠. 자, 여러분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 게 사실 우리가 문제 풀 때 실수는 하진 않을 건데 m과 n은 자, 외분점에서는요 m과 n이 같아질 수가 있을까요? m과 n이 내분점에선 같아질 수가 있어요. m과 n 즉 같아진다는 말은 1대1로 나눈다는 거죠. 1대1로 내분한다는 건 뭐냐면 중점을 뜻하는 거죠. A, B의 중점, 즉 A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와 B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같은 점, 1대1로 내분하는 점, 그 점은 결국 중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1대1로 외분한다는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 외분한다는 건 어차피 선분 AB 위에 있지 않은 점이기 때문에 요만큼과 요만큼의 길이가 또는 요만큼의 요만큼의 길이가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외분한다는 말 안에는 m과 n이 다르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쌤이 m과 n으로 m-n으로 나눌 때 사실 m과 n이 같지 않기 때문에 나눴던 거예요. 그래서 외분점에서는 m과 n이 같아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나누시면 된다. 자, 그리고
AP 대 BP를 지금 내가 M 대 N이라고 했는데, 즉 M 대 N이라고 했는데 누가 더 크죠? 이때는 N이 더 크네. 이때는 N 값이 더 크니까 A와 가까운 쪽에 점 P가 형성이 되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식을 잠깐 살펴보면, 자, 우리가 M 대 N으로 외분했어요. 자, 그랬을 때 분모는 어떻게 되냐면 뭐 N-M으로 써도 되는데 어차피 바꾸셔도 요거 어차피 분자 또 바뀌니까 크게 그건 개의치 않으셔도 돼요. 어쨌든 외분하는 두 비율을 차이를 뺍니다. 자, M에서 N을 빼요. 자, 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분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분자를 살펴보시면, 자, 지금 여기가 자, 얘를 지워야겠다. 요 놈도 지우고 요 놈도 지울게요. 자, 이게 M 대 N이죠. 자, 분모는 M과 N에 차가 들어가고요. 분자를 보시면 M에다가 요 멀리 있는 X2를 곱하시면 되고, 그리고 N에다가 요 바로 아래에 있는 X1을 곱하신 다음에 둘을 빼면 됩니다. 자, 아까 내분점에선 둘을 더했거든요. 외분점에선 둘을 빼시면 돼요. 그래서 외분점 계산하다 보면은 외분점의 계산이 조금 더 부호랑 이런 걸 신경 쓸 것들이 좀 많고, 그리고 생각보다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위치를 잘 시각화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다시 외분점의 좌표는 M과 N을 뺀 값을 분모에 적고요. 그리고 이 짧은 부분 있죠? 작은 부분에 M에 해당되는 것과 멀리 있는 좌표를 곱하고, 즉 MX2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긴 부분의 비율 N과 바로 그놈이 품고 있는 반대편에 있는 X1, X1을 곱한 다음에 빼시면 요놈이 분자가 돼요. 분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역시 보조선을 좌표 평면에서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원리로 해서 증명해보면 결국에는 A와 점 B를 외분하는 점 Q의 좌표는 뭐냐면 X 좌표 길이의 M 대 N 외분점, 그리고 Y 좌표 길이의 M 대 N 외분점을 순서상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두 번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는 우리가 수직선에서 했던 그 과정을 두 번 반복해서 순서상으로 쓰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자, 문제집에서 교과서는 이런 표현이 안 나오는데 문제집에서 보면 이런 표현들이 가끔 나와요. 자, AB, 선분 AB를 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내분점 P라고 하면 이게 AP 대 BP의 길이의 B가 M 대 N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선분 BA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라고 하면 외분도 마찬가지고 그냥 BP 대 PB 대 뭐 BP라고 쓸까요? 그냥 BP 대 AP의 길이의 B가 M 대 N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대로 그 앞에 있는 요 점 먼저 얘랑 짝지어줘서 M 대 N이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이란 말을 너무 많이 쓰네. 요 외분점의 좌표를 잠깐 살펴보면, 자, 이 점 A와 점 B의 M 대 N 외분점이 Q잖아요. 그죠? M 값이 더 클 때. 근데 사실 A와 Q의 입장에서 보면 B는 선분 AQ의 M-N 대 N 내분점이죠. 그래서 외분점 Q와 A의 관계를 이제 AQ, 선분 AQ의 길이로 봤을 때는 요 B라는 점은 M-N 대 N의 내분하는 좌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도 시각을 좀 넓혀 볼 수도 있다. 라는 생각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아마 여러분들 프린트에는 요 3번이 없을 거예요. 3번을 추가해서 같이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선분 AB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이랬죠? 굳이 좌표 평면 안 그려줘도 돼요. A는 3,-4, B는 -7,6이고요. 요 점을 잇는 선분 AB가 있고요. 얘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구하는 거였냐면 x좌표끼리 y좌표끼리 따로따로 하면 된다 그랬죠? 자, 내분할 때는 요 3과 2를 더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3에서 먼 값, x값 마이너스 7을 곱해서 마이너스 21. 2와 멀리 있는 x값 3 곱해서 6을 더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3과 멀리 있는 y값 그리고 2와 멀리 있는 y값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모는 다 5고요. 자, 분자는 마이너스 15, 분자는 10. 따라서 마이너스 3,2가 답이 되겠죠. 자, 2번 중점은 사실 1대1로 내분하는 거죠. 얘는 무슨 말이냐면 1대1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자, 1대1로 내분하니까 1 더하기 1, 즉 2분의 자, 여기만 1대1이었으면 멀리 있는 x값, 멀리 있는 x값끼리 곱해서 더하면 되는데 어차피 1은 곱하나 마나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x좌표끼리 합하면 됩니다. y좌표끼리 합하면 돼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약분하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1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외분하는 점이래요. 자, 점 A 3, 마이너스 4, 점 B 마이너스 7,6이고요. 이렇게 연결해서 자, 3대 2로 외분하는 점이죠. 자, 외분하는 점의 좌표도 역시 자, 3과 2를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 3이 품고 있는 x좌표 그리고 2가 2랑 멀리 떨어져 있는 x좌표끼리 짝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3, 7에 21 2, 3은 6 자, y좌표도 마찬가지로 6, 3, 18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인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외분할 때는 빼라. 여기 뺄셈 빼라고 했죠. 이렇게. 자, 그럼 계산하시면 됩니다. 분모는 1이 되니까 사라지고요. 사라지고 이제 분자만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7, 18 더하기 8이니까 26이 되겠네요.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네, 내분점, 외분점의 응용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받았던 프린트 있죠? 그거 잠깐 꺼내볼까요? 거기에 우리가 외심, 내심,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거를 쌤이 올려놨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외심만 했을 거고 무게중심은 오늘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오늘 무게중심 할 거고 그리고 우리 등교 계약해서 다시 등교해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배우면 그때는 내심의 좌표를 또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교해서도 지난 시간에 받았던 프린트 그거는 가지고 있으셔야겠죠? 네, 다 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무게중심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무게중심을 복습을 해봅시다. 자, 복습. 사실 무게중심은 그냥 고3 졸업할 때까지 성질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죠? 네, 무게중심의 정의는 뭐였나요? 자, 무게중심의 정의. 어떤 삼각형 ABC가 있는데 이 ABC의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사실 삼각형은 무게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말하는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런 평면 도형들은 사실 무게가 없어요. 무게가 없지 이건. 무게가 0이야. 근데 무게의 중심이래. 그럼 무슨 말일까 그게? 무게가 없는데 무게의 중심이란 말 쓰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니에요 사실? 중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그냥 세 중선의 교점이라고 배웠던 무게중심이라는 말은 사실 약간의 모순이 좀 들어있긴 해요. 자, 어쨌든 무게중심이란 건 어떤 정의냐면 삼각형의 세 중선, 중선이란 거는 자, 마주보는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을 중선이라고 하죠. 세 중선의 교점인데 어차피 세 중선의 교점이 한 점에서 만날 거기 때문에 두 점의 교점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어차피 나머지 한 중선도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하고 G라고 보통 쓰죠. 그러면 이 G를 기준으로 어떤 성질이 성립하냐면 자, 가장 대표적인 성질이 2대1, 2대1. 꼭지점 쪽부터 무게중심까지 거리가 2, 그 다음 변까지 거리가 1. 이런 식으로 길이가 1. 그래서 2대1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이 G는 이 꼭지점 A와 이 변 BC의 중점을
중점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는 거, 무게중심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배웠던 성질은 뭐냐면, 자, 삼각형, 조그만 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넓이가 다 어땠어요? 넓이가 모두 같았어요. 그러니까 무게중심 G를 중심으로 G를 둘러싸고 있는 작은 6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모두 같더라. 그리고 심지어 뭐 1번, 2번 삼각형의 합과 3번, 4번 합과 5번, 6번 합도 역시 같겠죠. 그래서 무게중심 G를 감싸고 있는 여러 개의 삼각형들의 넓이가 똑같아요. 자, 여러분 그 말은 그 무게를 넓이로 보면 어때요? 넓이. 네, 그래서 사실 무게중심이라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그냥 넓이를 균일하게 그 점을 기준으로 그냥 그 주변이 넓이가 그나마 균일하게 되게 하는 점. 그렇게 그런 점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무게중심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라는 거, 두 번째 정의 세 중선의 교점이라는 거, 세 번째 둘러싸고 있는 6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는 거. 요 정도 우리 중학교 때 했어요. 중학교 때 했던 거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이거를 증명하는 이제 과정 중에서 우리가 어떤 걸 쓰냐면, 자, 여기 선분 AB의 중점, 선분 AC의 중점. 자, 중점과 중점끼리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밑변과 평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사실 2대1 닮음이라는 거, 1대2 닮음이라는 거. 닮은 비가 1대2면 넓이의 비는 1대4겠죠. 뭐 그런 거 이용해서 아마 증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무게중심을 구해 볼게요. 자, A, B, C 0,5, 6,-3, 7,4가 되겠습니다. 자, 세 중선의 교점인데 어차피 이 중선을 하나 구하기 위해서 B와 C의 중점 M을 구해줘야 돼요. 자, 중점이라는 거는 1대1 내분점이고 내분점 1대1 내분점 구하는 건 되게 쉽다 그랬어요. X좌표끼리 더해서 반 나누고 Y좌표끼리 더해서 반 나누면 되죠. 근데 선생님이 문제를 좀 지저분하게 만들었네. 자, 2분의 6 더하기 7은 13. 에이, 2분의 1. 분수가 나오네요. 갑자기 좀 계산하기 귀찮아지는데. 자, 어쨌든 M 값을 구했고요. 자, 여기서 무게중심 보통 G라고 하거든요. G. 자, G라는 것은 2대1. 요 M과 A의 2대1 내분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AG 대 GM의 길이의 B가 2대 1이다라는 거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걸 만족하는 G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점과 점 사이 거리 대입해도 되지만 우리는 내분점 공식을 알고 있죠. 그래서 G라는 것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2대1 내분이니까 2와 1을 더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2랑 뭘 곱할 거냐면 멀리 떨어져 있는 X값 2분의 13. 어차피 이가 약분되는구나. 그리고 2와 멀리 떨어져 있는 Y값 이렇게 X좌표, Y좌표 이렇게 한 번에 구해볼게요. 그 다음 1과 멀리 떨어져 있는 X값과 Y값을 곱해주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은 더하면 됩니다. 자, 내분점 계산할 때 항상 2와 1 순서대로 썼으면 얘도 2와 1 순서대로 써주세요. 내분점도 마찬가지고 외분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계산하면 3분의 13, 3분의 1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3분의 13,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여러분. 계산 실수도 했네. 여기가 5죠. 왜 이랬지? 얼마나 놀랬을까? 자, 3분의 13, 3분의 6이죠, 6. 그죠? 6. 그래서 6이 돼서 약분하면 2가 됩니다. 아이고. 2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렇게 구하면 간단하긴 한데 사실은 잘 보시면 지금 방금 3분의 13, 3분의 6이 나왔거든요. 약분해서 2라고 쓰긴 했지만 이 13과 6이 어디서 나왔는지 잘 보면 마치 ABC X좌표끼리 다 더한 값과 똑같이 보여요. 그리고 Y좌표끼리
더한 값과도 같죠, 그죠? 네, 그래서 무게중심 좌표는 사실은 A의 x좌표, B의 x좌표, C의 x좌표를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신 것과 A의 y좌표, B의 y좌표, C의 y좌표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그 값을 순서상으로 쓰면은 무게중심의 좌표가 돼요. 실제로 A, B, B, C, C, D, A, B, C, D, E, F 뭐 이런 식으로 두고 A, B, C 문자 이용해서 증명해보면 실제로 무게중심의 좌표 G는 각각의 세 점의 좌표의 합을 3으로 나눈 것을 순서상으로 써주면 그게 무게중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의외로 간단하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다 더한 다음에 x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3 나누시고 y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3을 나누시면 그게 무게중심이 됩니다.